안녕하십니까. 이문호학원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1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올림포스 지문을 접하게 되시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 형식의 글인 거거든요. 모의고사 형식의 글은 내신 본문하고 달라요. 내신 본문은요, 스토리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좀 길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표면적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를 갔고 뭐를 했고 뭐를 느꼈고 이런 게 다 표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신 본문을 공부를 할 때는 스토리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팩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어법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의고사 형식의 글을 읽게 된다면 이 특징을 아셔야 돼요. 보면 내신 본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지문 자체가 글이 길어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죠. 꼬장 6줄밖에 안 되잖아요. 지문 하나가 한 이 정도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그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말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소재도 하나고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시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물론 그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모의고사 지문이 좀 모호한 게 있거든요. 개념적인 거. 학생 개개인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면 이 글 자체를 읽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지문 하나는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몇 개라고요? 하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 애널라시스 1번에 나오는 모든 종에 존재하는 유전자 암호에 관한 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인 것은 beyond all doubt, 의심 너머에, 즉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왓절로서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사실인 것은 is that 이하입니다. 됐다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주어 동사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이런 거죠. 자, 뭐가 사실이냐면 we share an ancestor. 우리는 조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있냐면 모든 종들, 동물들이나 식물들, on the planet. 그러면요, 행성인데 the planet 그러면 지구예요. 항상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종들과 함께 우리는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자, 2번이요. 좀 더 구체화가 되겠죠? We know this.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지구상의 동식물과 같이 조상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some genes, 몇몇의 유전자들은요, 알아볼 수 있도록 the same genes, 같은 유전자입니다. In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모든 유전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living creatures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이죠. 그리고 동식물 안에 있는 유전자와 some genes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전자가 알아차려지도록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을 동식물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뿌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기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체고 동식물도 생명체잖아요. 거기 안에 유전자적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근데 리빙 크리처스인데요. 포함하여 뭐를 포함하냐면 동물, 식물 그리고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그 리빙 크리처스,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유전자 구성 요소가 되게 똑같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조상들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지문이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원래 그래요. 지문, 모의고사 지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시면요, recognizably the same genes, 이렇게 the same을 꾸며주는 부사가 recognizably가 들어가는 겁니다. 형용사로 recognizable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뭐를 포함하여 능동이니까요, ing를 쓰고 있는 거죠. pp 쓰면 안 됩니다. 포함되어져서 뭐를 포함되어져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and above all, 무엇보다도요, the genetic code, 유전자적 요소. 자, 유전자적 암호. 유전자적 암호는 또한 뭐냐면요, 서술을 해주고 있죠.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The dictionary, 그러니까 알아차리게 할 수 있는 요소래요. By which, 그것에 의해서 모든 유전자들이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이 조금 어렵죠.
아무튼 유전자적인 암호, 유전자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자 구성 요소, 그리고 모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유전자적인 성질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적인 암호가 is the same, 또 같대요. 또 같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겁니다. 이제서야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모든 글은 이거예요. 인간과 동식물은 모두 같은 조상, 즉 비슷한 유전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친척이다. 이런 글이래요. 글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자적 구성 요소가 is the same across all living creatures. 또 모든 동식물에 걸쳐서 유전자적 요소가 항상 같다. 어떠한 리빙 크리처냐면 that have ever been looked at, 그냥 찾아졌던, 발견되어진. 자, 되셨죠? 뭐 어떤 이 모의고사 글을 접할 때 모든 1, 2, 3, 4, 5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we are all cousins. 우리는 다 친척들이다. Your family tree includes, 당신의 족보는요, 즉 인간의 족보는 포함한다. Not just obvious cousins like chimpanzees and monkeys. 침팬지와 몽키 이러한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족보는요, 한 조상에서 내려온 족보들이요, but also 쥐들, 버팔로, 이구아나, 그리고 달팽이, 덴달리온, 민들레, 골든 이글스, 이글은 독수리죠. 그리고 버섯하고요, 그리고 고래하고 박테리아, 이런 것들하고 우리는 다 친척이다, 다 족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유전적인 뿌리에서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뭐 곤충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파생이 되었다. 우리는 모든 유전자적인 구성 요소, 즉 똑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이 이러한 주장이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또 친척이다. 봐봐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Every last one of them. 마지막에 모든 것들까지.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는 친척이다. Isn't that a far more wonderful thought? 위대한 생각이 아닙니까? 뭐보다요? 그냥 일반적인 미신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생각 아닌가요? 이런 뜻입니다. And the most wonderful thing of all is, 대단한 것은 뭐냐면 that we know it is literally true.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모든 이러한 지구상의 동식물들은 같은 유전자적 구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다. 이게 놀랍지 않은가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thing을 주어로 잡으시면서 are가 아닌 is를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깔 형광펜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주제문인데요. 주제문이 되게 여러 개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뭐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또 말하면 힘드니까 그냥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유전자 뭐지?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전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아니잖아요. 자, 다음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목이니까 남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 글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다. 자, 보면은 이 글은요, 전개 방식이 이거예요. 예시들이 나와져 있고 거기에 일반 진술이 하나 툭 나와져 있습니다. 일반 진술이 주제문이고요. 일반 진술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앞쪽 그리고 뒤쪽에 글들을 들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제문이고 그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여기에 더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만 앞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몇몇의 사람들은 뭐 하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사기 직전일 수 있어요.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some, 앞에 some people 아니면 some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others, some하고 others가 짝꿍입니다. 앞에 some이 나왔으면 뒤에 another 나오면 이상하고요. the others 이렇게 덜을 붙인 그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나와도 안 됩니다. some은 others하고 짝꿍을 이룬다. 자, 몇몇의 사람들은 그 상품을 사기 직전이고요. 반면에 다른 몇몇 사람들은요,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프로덕트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상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 상품 자체를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on the verge of는요, 뭐뭐 하기 직전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전치사 뒤에 동사 ing 쓰는 거 영어에서 기본이죠. 동사 원형으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still others.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 상품에. 하지만 do not have any money.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못 살 수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상품을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but are not yet interested. 하지만 관심이 아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따지셔야 돼요. 어떤 특정의 상품에 대해서 누구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싶은데 누구는 뭐 그 상품을 사기 직전인데 누구는 그 상품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고객마다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예시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거를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자,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그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등등. 이러한 다양한 고객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고요. 상품을 지금 사려는 사람,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 아니면 현재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사고 있는 사람. 자, 마케터들은 그냥 뭐 판매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담당자가 원래 원뜻입니다만,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도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 단계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러한 고객들 개인별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것을 판매자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need to be prepared to act. 여기도 이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be prepared,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요. at the appropriate time,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지금 이 상품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뭐 돈이 비싸서 못 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드는 거죠. 적절하게 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커플, 무슨 커플이냐면 who have just bought the first house, 첫 번째 집을 산 커플은요, 집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커플이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to buy another large house. 집을 방금 산 커플은요, 현재 시장에 있지 않을 겁니다. 뭐 하고자 하는 시장이에요? 더 커다란 집을 사고자, 또 다른 집을 사고자 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the other, 그 나머지 하나의 집,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집을 살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바로 방금 집을 샀는데요. But very well, 반드시 꼭 might be in the market to buy a large house. 여기서 be 다음에 생략된 거거든요. 앞에서 겹치기 때문에, 이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 이하, 여기도 be 이하가 이게 겹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라고요. 지금은 사지 않겠습니다만 꼭 be in the market to buy a large house. 또 다른 집을 살 그러한 시장에 있을 겁니다. 언제 그래요? In 5 to 7 years time. 5년 아니면 7년 뒤에, 7년 안에 그러한 확률이, 그러한 상황을 이 젊은 부부는 가지게 될 겁니다. When, 뭐 할 때 그렇죠? 아마 they have started a family, 가족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기들을 낳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결혼해서 집 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이들을 낳거나, 그래서 커다란 집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거나 아니면요, earning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벌 때,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시예요. 여러분들 예시를 읽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예시는 주제에 대한 예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주제가 뭐였죠?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고객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누구는 바로 그 물품을 살 수 있고, 누구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고, 누구는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아무튼 이 상품을 사고 못 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고객마다 다 다르다. 상황이 전부 다름. 그것을 예시로서 나타내 준 것뿐이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문법 사항은 되게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이네요. 자, 뭐 병렬 구조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해석상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인식 상태는 다 다른데 그것을 판매자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3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내신 본문과 다르게 모의고사 글은요, 이 글의 주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르게 될 때는요, 뭘 가지고 문제를 내겠어요? 예시보다는 주제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서술형도 그렇고, 뭐 주제문을 고르세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주제문을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굉장히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글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모호하죠. 글이 모호하죠. 내신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표면적이고 그냥 읽으면 다 싹 이해가 되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상 보고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손을 들고 반드시 선생님 무슨 내용이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고력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글은요.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후세에게 넘기는 자산. 되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버스가 다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있죠, 여러분들. 뭐 부모님은 자식들을 돌보고 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걸까요? 버스가 다니거나 이런 게 학교가 생긴 게요? 아니죠? 우리 그 위에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면 막 그 더 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이 핸드폰을 만들어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세대까지 가잖아요. 로봇을 이용한 산업 이런 것들도 요새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자산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후손까지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글의 전개 방식을 보면은 예시 앞에 주제문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주제문을 한 번 더 얘기해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요. 여러분들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주제문이고 여기도 주제문이라면서요. 여기서 나온 주제문하고 여기서 나온 주제문하고 같은 말 할까요? 다른 말 할까요? 당연히 같은 말 하겠죠. 당연하죠. 예시에서도요, 이 주제문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주제문하고 같은 얘기 할까요? 다른 얘기 할까요? 같은 얘기 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아무도 철학자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대디아를요. 인간들은요, 많은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양으로, 그러니까 많이 인간들은 역사적이다. 인간들이 역사적이다라는 거, 이거 좀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뭐냐면, 그 앞서서 있었던 것들, 즉 우리의 그 선조들이 했었던 것을 후세에 물려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이 말을 히스토리칼, 역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that 이하, 자, 그 필로소퍼들은요, 철학자들은요, 동의합니다. that 1번 뭐뭐라는 것을 인간들은 역사적이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 2번도 동의를 해요. that we inherit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things 어떤 것들을요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change them 그 물려받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pass them 그 것들을 넘겨줍니다. on to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넘겨준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다시 뭐라고요? 사람들은 역사적이고요. 역사적인 건 또 뭐냐면요. 물려받는다고요.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그것을 지금 변화시킨 다음에 다음 세대에 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은요. 또 우리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이렇게 잘 받아서 변화를 시킨 다음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죠. 여러분들. 그쵸? 핸드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전 세대에는요 이렇게 생긴 전화기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이 전 세대에서도 이렇게 카메라가 되게 1800년도부터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시키고 컴퓨터도 우리가 만들어서 짬뽕을 시킨 다음에 이 핸드폰 전화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쵸? 스마트폰을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이런 형태의 전화기를 이걸 또 다른 세대에 넘겨주겠죠. 그럼 다음 세대는요 또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뭐를 만들어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주겠죠. 그 내용이라고요. 자, 언어는요 예를 들어보면 is something that we learn and change 우리가 그 과거에서부터 배우고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그쵸? 뭐뭐 하면서
이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내용상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the same is true of science. 사이언스도 그래요. 과학도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이 전 세대에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해서 조금 변화시킨 다음에 다음 세대로 넘겨준다라는 것을 예시라고요. 언어도 그렇게 했으며 과학도 그렇다고요. 자, 과학은요 이론의 양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바디는요 그냥 전체,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은 많은 양의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냐면 그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그 이론을요 disconfirm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갑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를 딱히 안 하셔도 돼요. 뭐만 이해하시면 됩니까? 이론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과거 시대에서부터 온 거죠, 여러분들. 과학에 대한 이론이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는 그걸 뭐합니까? 과학 시대에서 그 이전 시대에서 그 과학의 이론을요 증명을 했거나 증명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세대는 그걸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한 건 다시 증명을 하고 계속 쓰고요. 또 그것을 증명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거죠. 그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만 과거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하거나 그 거짓임을 또 증명을 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 시대에 받은 것을 우리가 사용해보고 조금 변화시켜서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 그 예시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 제도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s, such as family, 가족들도 그렇고요. 가족을 이뤄서 산 거는 지금부터 그런 게 아니고 원시시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죠. 그리고 스테이트, 국가 단위도 그렇고 은행이라는 제도도 그렇고요. 종교인, 교회라는 제도도 그렇고요. and 등등 이런 것들. 자, most of which 대부분의 그것들은 are modified forms, 변형된 형태입니다. 누가 변형시켰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변형시켰죠. 근데 어디에서부터 뭐에서부터의 변화예요? earlier, 그렇죠? 예전 세대에서의 관행들을 변형을 시킨 변형된 형태들이죠. 관행들이나 제도들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되셨죠?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most of which예요. 여러분들 most of them이 더 입에 맞아요? most of which가 더 입에 맞아요? most of them이 더 입에 맞추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most of them 고를래? most of which 고를래? 그러면은 which를 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them은 대명사죠? 대명사를 써서 여기 문장하고 여기 문장을 연결시킬 때는 접속사인 and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 그리고 and 그리고 대명사를 쓰는 건데요. 영어에서 이거 아시죠?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한 방에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연결하는데 and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문장 안에서 이걸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서 관계대명사인 which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which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온 social institution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such as 블라블라부터는요 딱 괄호를 묶이게 될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을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설명이 조금 어려우면 여기서는 most of which를 쓰는 것이 맞다. most of them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변형되어진 형태들입니다. 예전 세대에서 온 관행들이나 제도들의 변형되어진 형태다. 자, 다시 또 주제문이 또 나와요. 새로운 주제문 아니라고요. 1번에서 얘기했던 거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말일 거예요. 단어는 다를지언정. 자, 인간들은요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존재를요 from scratch, 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nothing, 아무것도 없음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보세요. 학교 있었죠, 교회 있었죠, 가족이 다 있었죠, 택시, 버스 이런 거 다 있었죠. 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전 세대들, 우리 그 조상들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려받는다고요. 무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항상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어떤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요 항상 변하고요. Sometimes radically within the single generation, 한 세대에서 급진적으로 변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상황적인 것을 근거로 한다. 이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변에 이런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선조로부터 온 것들이요.
과거에서부터 온 것들이요. 자, 그런 것들을 항상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현재 자산은 모두 과거에서 물려받아 온 것들이다. 그냥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끝이에요. 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후세에 넘기는 자산에 관한 글이라고요. 다 읽어보면 똑같은 글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글을 봤을 때 접속부사 for example, therefore 이게 두 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빈칸 뚫어놓고 각각에 들어가 접속부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나올 수 있음을 좀 염두를 해두어서 for example은요, for instance 이것도 예를 들어 라는 거니까 이걸로 나올 수 있고요. therefore 라는 것은요, does 아니면 so 이런 것들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뜻이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와, 이거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 지문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읽고서도 이해가 분명히 안 되실 겁니다. 이거는요,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시고요. 끝나게 되면 손 들어서 물어보세요. 자, 주변에서 접한 빈도 정보가 기억의 인출에 미치는 영향. 한글로 봐도 어렵죠.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한글로 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번역만 해놓기 때문에 한글로 봐도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추적하면서 읽어야 되죠. 글의 흐름을 느끼시면서 못 읽으면 한글 봐도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metaphorically speaking,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기억은 공공 도서관과 같습니다. 무슨 도서관과 같냐면 정리해 놓은 도서관이죠. 도서관의 책들을요, 뭐에 따라 정리해 놓은 도서관이냐면 그 책들의 예측된 인지도에 따라서 책들을 정리해 놓은 도서관하고 인간의 기억은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거 정도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뒤에 설명 한번 가볼게요. 도서관을 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도서관에 진열된 책들하고 인간의 기억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자주 대출이 되는, 즉 자주 빌려가지는 책들. that is, 그것은 즉 popular books, 인기 있는 책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책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냥 인기 있는 책들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잘 빌려가지는 책들이죠. 대출되어지는 책들. 이런 것은요, will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in special spaces, 특별한 우주 아니죠. 특별한 장소에서요. 이 장소는 어디 장소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도서관이겠죠. 근데 이 특별한 장소는 어디 있냐면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입구 근처에 마련된 특별한 장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뭐가요? 유명한 책이. 유명한 건 또 뭐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게 아니고 그냥 인기가 좋아서 잘 빌려가지는 그런 책들이에요. 이거 또 빌려갈 거고 다음 사람도 빌려갈 거고 이 사람들도 빌려갈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도 입구에서 가깝게요. 왜 입구에 가깝게 해놨을까요? 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편하게 빌려가라고, 잘 빌려가라고요. 되셨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to make it easy,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가목적어입니다. 진목적어는 요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멤버들에게. 여기서 멤버는 누굴까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그 멤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학생들이 뭐 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to find them, 그 책들은 뭐죠? 그 잘 대출되어지는 그 인기 있는 책. 이 멤버들에게 쉽게 찾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면 항상 서술형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암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요, 자, make something 형용사거든요. 만듭니다. 뭐가 어떠한 상태이도록. 그래서 여기서도 available, 이용 가능한, 쉽게 이용 가능한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도서관의 출구에 가깝게 많이 이용되는 책을 여기다가 놓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다고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in contrast 반면에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용되는 책은 입구 가깝게 놓는다. 반대로는 뭐겠어요? 쉽게 인기가 없어서 맨날 자주자주 대출되어지지 않는 책은 입구 가깝게 놓을까요? 멀리 놓을까요? 멀리 놓겠죠. 잘하셨어요. 만약에 그걸 추측을 하셨으면 less popular books 덜 인기가 있는 책들 예를 들어서 요로 한 책들은요. 그쵸?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는 책이 뭔 책인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책은요. 당연히 대출이 많이 돼요. 대출이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려가져요? 안 빌려가져요? 안 빌려가지죠. 이런 것들은 책들인데요. 드물게 책드 아웃, 드물게 대출되는, 드물게 빌려지는 이러한 책들, 과거에 이러한 책들은요, will be placed, 놓여질 겁니다. 입구에 가깝게요? 아니면 입구에 멀게? 입구에 멀게죠. In the back of the library, 도서관의 뒤쪽 편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되셨죠? 이 그림이에요. 적게 쓰이는 책, 적게 이용되어지는, 적게 빌려지는 책은요, 출구에서 멀리 놔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common이라고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요. 흔하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왜냐면 반대의 급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어가 이거예요. Less popular books will be placed. 이겁니다. 앞에 거랑 대조를 하는 반대 개념이 나오고 있으니까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런 접속부사가 들어갑니다. 5번에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라는 접속부사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쉬운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 지문을 주고 여기 두 개에 들어갈 접속부사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땡 잡은 거예요.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이 두 개만 외워서 답을 맞출 수 있는 접속부사 문제로 나온다면 굉장히 행운인 거죠.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our memory. 뭐뭐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저장 환경 때문에, 저장 환경이 뭐 되어지고 있냐면 being reflected in our memory.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저장 환경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영되어지는 그런 그 저장 환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경을.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난리 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도서관의 책 이야기는 끝났고요. 기억 얘기로 와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억 안에서 반영되어진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예요. 이제 다시 기억에다 대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많이 이용되는 책들은요, 출구 가까이 놓죠. 그리고 적게 이용되는 책들은 출구에 멀리 놓습니다. 이걸 기억으로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되는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엄마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주 이용되는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길. 알죠? 자주 이용되는 기억이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그 기억의 출구, 그러니까 기억해냄인데요. 기억을 끄집어냄. 이거에 가깝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상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쉽게 꺼내지잖아요. 내 학교 가는 길 절로 가서 절로 가면 되지. 선생님 이름 뭐지? 나 알잖아요. 자주 기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저는 있지만 자주 꺼내지 않는 기억들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이름 생각해보세요. 잘 기억납니까? 잘 안 나죠. 여러분들이 기억해냄과 멀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기억은 날 거예요. 근데 바로 기억은 안 나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잘 기억해내는 그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 이름, 요새는 잘 친하게 지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니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의 이름 있잖아요. 그런 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요. 맨날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멀리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나,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나, 얘네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억은 이 환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 환경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엄마 이름 이거 잘 떠올려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엄마 이름이라는 것은 머릿속에다가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 기억해내는 출구 가까운 곳에 내가 저장을 해놨구나.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 이름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치면 그것은 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어디 환경에 저장되어져 있구나. 그 출구에 멀리 먼 곳에 기억 저기 깊은 곳에 저장이 되어져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치느라고 전화기를 지금 카메라를 쳐버렸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자주 우리가 생각해내는 항목일수록 우리 기억 속에서 더 자주 우리가 끄집어내는 항목일수록 The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우리가 과거에 더 많이 그 항목들을 만났었을 림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은 더 자주 그 기억들을 기억해내다, 끄집어내다. 그러니까 생각해내다, 기억해내다. 우리가 과거에 그 항목들을 더 많이 기억해냈을 거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억에서 어떠한 항목들을 더 잘 끄집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과거에 그 항목들을 더 많이 끄집어냈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그림에 대입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비교급이 나오고 있으면 이것도요. 더비교급은 등장할 때마다 서술형 포인트입니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해석은 다 아시죠? 서술형 포인트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글로 조금 다시 드려볼게요. 우리가 쉽게 기억해내는 그런 항목들은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서 예전에도 자주 기억해야 했어서 예전이라는 건 되게 옛날 아니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잘 기억해야 했었기 때문에 꺼내어지기 쉬운 곳에 기억해 놓는다. 잘 기억이 나는 것들은 꺼내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그 기억해내는 곳에 가까운 출구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에는 이제 책의 비유처럼요. 즉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내기 쉬워하는 것들은요. 예전에도 자주 접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 그림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글이고요. 한글로 봐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OX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 밑에서 또 답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물어보세요. 밑에 그 유튜브에 댓글로도 질문하셔도 좋고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면 손 들고 바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